예, 지금 상임위 참석하고 계셔서 예, 차관이 대참해 있습니다. 예, 차관님, 제가 그 4.3 관련 행사에서 몇 번 봤었습니다. 예, 의원님. 4.3 문제에 관해서 진심인 것도 잘 알고 있고요. 제가 이제 선배 의원의 속기록을 살펴봤는데 살아생전 보상금을 받고 싶어 하지만 심의 지연으로 눈을 감고 나서야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2024년 선배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4.3 피해, 그러니까 희생자들이 이러한 간절한 소망이 행정 절차 지연으로 이제 짓밟히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 뭐 그 부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인력 지원이라든지 보상 자, 심의가 어쨌든 제주 4.3 피해 보상금은 정부가 사정에 따라 쓰고 남기고 싶으면 남기는 쌈짓돈이 아니라는 것이죠. 동의하시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희생자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국가가 갚아야 될 보상이다. 그것을 다루는 주무부처에서 지나칠 정도로 문제가 있는 예산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난 4년 동안 4.3 피해 보상금 가운데 1,276억 원이 타 사업 재원으로 이용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재복구비로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4년 연속 이전용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재복구 등 예외적 적용이 아니라 관행이 됐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작년 결산만 보더라도 당초 2,418억 원 가운데 418억 원이 타 사업 재원이 이용됐습니다. 이용 후에 55억 원이 또 불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재정법이 차관님이 얘기하는 예외적 조치를 만성화하는 예산 운영 실태다. 이런 지적을 아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호우와 태풍 피해 복구 충분히 이제 공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대책비가 부족할 때마다 국가폭력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될 보상금을 가져다 사용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재정 운영이 아니다. 뭐 별도의 재난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목적 예비비나 재해대책비 개정으로 편성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아까 뭐 호우 재난을 말씀 주셨는데 25년도에는 행안부의 인건비 부족분을 85억 원까지 제주 4.3 피해 보상금으로 이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용한 것에 대해서 재난의 긴급성을 얘기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 이런 지적을 드리기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앞으로 그 적기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하고 또 이제 희생자분들이 신청을 좀 안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고령이고 이러다 보니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유가족 협의회랑 협의를 해서 가가고 찾아가면서 신청을 또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신청을 안 하는 게 아니라요. 아까 말씀 주셨지만 워낙 고령이다 보니까 못하는 것이거든요. 못하는 이런 분들이 좀 부분들에 많이 대해서 행정 서비스는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네, 의원님. 그리고 이자 부분은 어떻게 한다는 것이죠. 앞으로 이 93억 원이 발생했는데 국가가 이제 이자까지 물면서 원금을 다른 데 쓰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자 발생 원인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지만 이것에 대해서 93억 원이라는 예산이 원래 93억 원의 이자가 발생하는데 이 발생 원인을 분석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빠른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의원님 이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22년부터 원래 대상자인데 당초 계획은 5년에 나눠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년, 3년, 4년 차는 늦게 한 만큼 정부에서 고시한 적정 이유를 지급하게 된 거지. 지금 이렇게 93억 원 정도라 됩니까 그게? 예, 4년 차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러니까 원래 사망자 이자 지급도 시중금리에 따릅니까? 예, 그거는 그 기획처 정부에서 고시한 적정 이유를 주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예. 어쨌든 지급 대상은 늘고 있고 지급 완료 시점은 늦어지고 있는. 그래서 4.3 피해 보상금이 4년 연속 타 사업으로 이용되고 있는 이런 실태인데 이게 심사위원들이 25년도까지는 절대적 결혼인 상태였더라고요. 근데 원래 충원된 것이죠.
예, 작년 네. 15년 11월에 이제 다 민간위원들 네, 그리고 이렇게 밀려 있다면 회의 주기가 지금 월 1회라고 제가 아침에 파악을 했는데 굳이 월 1회를 월 2회로 상향 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신청 그 수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개최하도록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법무부 차관님, 네, 법무부 차관 대참에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아 예. 4.3 국가 책임 예산이 문제는 행안부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직권 재심에 따른 형사 보상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회복해 주는 게 국가가 마땅히 수행해야 될 후속 조치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국가배상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형사보상금 지급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반복적으로 과소 편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인이 무엇이죠? 이게 2022년 218억에서 2025년 1,084억 3배 가까이 증가했는데 형사보상금 예산은 420억에 불과합니다. 이게 예측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소평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네, 재심 사건에서 국가 배상을 인정한 사건들이 급증한 상태이고요. 또한 그 과거사와 관련된 사건들이 오래 전에 이루어진 사건이다 보니까 그로 인한 지연이자 배상 등으로 상당히 많은 예산 소요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편성을 그렇게 해야지 왜 이렇게 22년에 비해서 25년 3배 이상 증가했는데 예산은 과소평가했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고요. 결국 법무부는 부족한 형사보상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검찰청, 교도소 인건비뿐만 아니라 마약 수사, 형사부 수사 지원 등 타 예산에서 425억 원을 이전용하고 예비비 249억 원을 보상금으로 충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직권 재심 관련 이제 보상금인 경우에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지가 않습니다. 저희 민주당 4.3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직권 재심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에서 그 전에 집권당 시절에 TF를 만들어 가지고 군사재판뿐만 아니라 일반 재판 직권 재심도 추진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국가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욕심을 내도 된다. 이게 돌발 지출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시 무죄 판결을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사건을 더 면밀히 분석해서 이와 같은 과소 편성이 되지 않도록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420억 원은 지나칠 정도로 직권재심의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지나칠 정도로 적은 예산을 편성했다라는 지적은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도 유사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네, 이런 정부 예산 부분들에 대해서 편성에 반영되지 못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네, 총리님 아까 들으셨듯이 행안부는 남은 피해 보상금을 타 사업으로 돌리고 있고 법무부는 부족한 형사 보상금을 타 사업에서 끌어오는 현실입니다. 이것이 제주 4.3이 국가 책임 예산의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보십니까? 좀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신청주의 이야기들은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 해당자가 계신 경우라면 적극적으로 받으실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예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네. 피해 보상금은 국가 폭력에 대한 국가의 사과이고 헌법이 명령한 국가 배상, 즉 헌법적 국가 배상 성격을 갖는 과거사 보상 예산의 취지를 훼손하지 말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 3월 29일 제주 4.3 희생자 유족들을 만나 유족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국회와 협의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4.3 관련 개정안들은 연이어 발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대통령께서 말씀 주신 유족회의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해서는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되는데 이것들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주 4.3에 대한 정의로운 해결 그날까지 제주 4.3에 대한 아픔, 눈물을 멈추지 말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